요즘 남편분이 전보다 화를 자주 내시나요? 예전엔 차분하시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과민성 남성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약 20년 전부터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병원인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비뇨기과 교수인 저스틴 호우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이 기분 변화와 피로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조금씩 줄어들면 엔진이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 몸도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짜증이 늘고 화를 자주 냅니다. 전에는 웃고 넘기던 일에도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둘째,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듭니다. 셋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다섯째,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빠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배 주변에는 살이 자꾸 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자다가 자주 깹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증후군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남성 호르몬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높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0대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해에 1%라고 하면 적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10%가 줄어드는 겁니다. 호우만 박사는 대부분의 남성이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증후군의 발견 과정입니다. 2001년에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제럴드 링컨 박사가 양들을 연구하다가 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수컷 양들이 짝짓기 시즌이 끝나고 나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살펴봤더니 붉은 사슴, 술록, 심지어 인도 코끼리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화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거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아령을 들거나 맨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러니까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걸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어서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건 가공식품과 술, 그리고 과도한 당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호르몬 균형을 더 무너뜨립니다. 수면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르몬을 만들고 회복 작업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생성도 줄어들고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비뇨기과나 내분비내과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 같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약을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걸 보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예민해졌다면 일단 몸 상태부터 체크해 보시라고 권유해 주세요.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보세요. 비난하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남편분도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건강을 더 잘 챙기고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함께 웃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40세 이후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의욕이 없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배에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진다면 과민성 남성 증후군을 의심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100세 마을 촌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100세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